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른으로서 쓴소리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매일매일 뉴스에서 이재명은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고 양당이 뭐 이재명 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게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됐을 무렵부터 예. 그 내부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 시작한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 터져가 고발이 되고 이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에 대장동 게이트가 확대돼 가지고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비롯해서 줄줄이 한 10몇 개의 그를 둘러싼 이 부정 비리가 증폭 지속되고 있다고. 1년 4개월 동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는 전부 부인을 했. 싹 부인을 했어. 모른다, 아니다, 나하고 관계없다.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이 신작 소설. 하도 소설을 쓴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북 송금 사건 요 며칠 전에 터진 건 또 신작 소설이다. 그러니까 뭐 김성태 회장하고 뭐 통화한 일이 있느냐. 아니 소설을 두고 내가 무슨 답변을 하느냐. 이제는 아주 대답하는 것도 아주 진화하기 시작했어. 이 거짓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러는 사이에 이 국민을 두 쪽으로 나눠놨어. 큰 덩어리는 내가 보기에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그보다 작은 덩어리는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느냐.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있고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어. 텔레비에 오늘 이재명 뉴스가 나올 법하고 그 순간 이재명 얼굴이 나오더니만 돌려버리고 꺼버려요. 그리고 그걸 상기할 때마다 끔찍한 생각을 하는 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 그런데 지금 여전히 과반수가 넘는 야당 의석을 확보하고 포로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을 계속할지 모른다. 거짓말은 자꾸 증폭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되겠냐.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공황 심리 상태의 초입에까지 지금 거의 도달한 상태다. 국민 공황 장애이죠. 국민들이. 현재는 공황 장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초기 상태요. 정신과 전문의인 저희 동상하고 한참 통화를 하면서 자문을 구했어요. 이걸 현재 이 집단적으로 이재명 반대하는 국민들이 공황 장애까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초입에까지 이르렀다. 그 국민 정신분열증의 초입에 이르렀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지하는 사람은 맹목적이야. 맹목적. 이재명은 위대한 행정가다. 윤석열이라는 하는 일이 전부 탄압이고 조작이고 소설을 쓴다. 이재명의 말만이 오로지 정의다. 이 시기에 정의로운 지도자는 이재명밖에 없다. 이게 정신 착란 정세에 빠진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이래가지고 국민들 전체를 분열시키고 분열된 국민들이 각각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되는 공황 상태 진입하게 됐다. 한다면 이거 이재명 증후군이다. 이재명 증후군. 이게 앞으로 요 상태에서 이 심리학 개론서나 정신과 전문의의 용어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제가 하나 들게. 얘기 옆으로 조금 빗나가는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심리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개론서에도 나오는 건데 오래전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한 중심가에 있는 은행에서 인질 강도 사건이 생겼어. 네. 은행을 습격해가지고 그 숫자는 별로 많지 않은 몇 명이 들어갔고 하여간 몇 명의 한 5명 정도의 은행원을 인질로 해가지고 함부로 들어오면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경찰이. 그래서 그 포위망을 구축하면서 여러 날이 이거 협의하게 됐어요. 무슨 방법을 찾기 어려우니까 폭탄을 갖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인질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나중에 그게 이제 판명된 것인데 피해자인 인질이 가해자인 인질범을 동정하게 됐다 이게야. 동정. 아, 저 사람들이 인성이 나쁜 건 아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데 뭐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생각하고 이 사람들 생각하고 같다. 생각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네. 이거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래. 폭력에 대해서도 그것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동화된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금 그런 증후군에 빠진 거죠. 오케이.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이재명 지지자들은 완전히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요. 그 동조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재명 하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공황 장애에 진입했고 하나는 맹목적으로 동화하는 한 나라에 같은 핏줄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두 동강을 났다. 딱 두 동강은 아닐 거예요. 네. 이쪽에 3분의 2가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여튼 거의 뭐 두 동강 난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두 동강 나는 이런 사태가 생겨버렸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인 거예요. 제일 큰 게 대장동 게이트는 자기가 설계하고 시행하고 그리하여 당군 이래에 최대의 수익을 남겨서 그것을 성남 시민에게 환원한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큰 사업을 한 일이 없다. 이러다가 점점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토론 과정에서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당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라고. 예. 그 장면 이 대표 기억하실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 그 토론할 때 이 윤석열 후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대장동 게이트 당신이 설계하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생략하고 특검 갑시다. 예. 3번이나 얘기. 3번 했지. 그러니까. 특검 갑시다. 아니 수사를 안 하지 않아요. 특검 갑시다. 수사를 하지 않아요. 특검 갑시다. 자, 국민 여러분 보셨지요? 특검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다 이거야. 근데 지금 와갖고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이래 대장동 게이트는 유동규와 민간업자가 결탁하여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열불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뚜껑 열린다고. 열불 나고. 이게 뭐 시장 지나고 경기도지사 지나고 무슨 대통령 후보 지낸 사람의 같은 입에서 이렇게 말이 변질돼 가지고 급기야는 그다음에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측근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김문기, 유한기 두 사람이 이 대장동 게이트의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민간업자의 이익을 어떻게 남겨주느냐 하는 걸 가지고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결제를 계속 올린 사람들이 친해 해외여행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두 사람이 모른다 그래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모멸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문기 목숨 끊고 유한기 개발본부장 그다음에 개발사 목숨을 끊었. 그러고 나서도 나는 모른다. 그거 내 측근도 아니다. 결제받은 일도 없다. 근데 이번에 조사받을 때 결제라인에 결제한 거 나와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도 그런 식으로 전부 부인해버리고 최근에 거는 이제 김성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도 김성태가 이유 없이 자백했나요? 아니지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에게 불리익이 오는 일인데 800만 불 마련하기 위해서 60명을 동원해가 마카오 등지에서 환치기 위해서 달러를 바꿔갖고 북한에 줬다가 다 들라고 전화한까지 다 들어 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신작 소설을 쓴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어요. 아주 폭언인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사회 각계각층이 전부 퇴보했다. 그 고통이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이 엄청나다. 내가 지금 검찰이 오라가라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이 고통은 적은 고통이다. 큰 고통은 국민이고 자기는 적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달라. 그다음에 제복 입은 경찰관의 깡패 강도짓을 하는 게 지금 검찰에 얘기했고 윤석열 검사 독재 공화국이라고 해서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윤석열 검사 독재 공화국. 그러니까 뭐 있는 말 없는 말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이 분노할 수 있는 말도 이런 식으로 막 퍼부어대니까 이제 이재명 증후군이 필연적으로 생성할 수밖에 없고 이게 스톡홀름 이 증후군까지 이제 설왕설래돼 가지고 그보다도 더 지독한 양극화된 증후군 현상이 이재명 현상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자, 어떻게 치유하느냐? 어떻게 가장 1차적으로 간단히 치유하는 것은 국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국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그걸 왜 못합니까? 민주당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구속. 그러니까 그걸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걸 왜 못하느냐? 아, 나 진짜. 그걸 왜 못하느냐? 국민들 아주 이제 용산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여기서 저쪽 방향이지. 예. 윤석열 대통령 왜 그걸 못하느냐? 중앙지검 이쪽이지. 내 저쪽에서 왔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왜 못하느냐? 왜 못하고? 왜? 자, 저는 윤 대통령과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그 검찰 핵심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2021년 9월부터 오늘날까지 이재명이가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고 말 바꾸게 했다. 이건 뭔가면 증거인멸을 획책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예. 그렇지. 관련자들한테도 내가 신작 소설을 썼다고 이렇게 하면 김성태가 나한테 불리한 말 하면 안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일 지금 김성태가 보석으로 나와 있다든지 한번 만나고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말했냐 하고 다음 법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충분히 그럴 사람이거든. 이게 김만배한테도 신호가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돼. 김만배 지금 보석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석방돼 갖고. 그럼 권순일 재판 거래 엄청난 게 있는데 이걸 말을 맞춰가지고 하고 너 바른대로 얘기하면 재미없다든지 이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자 검찰 당국 여러분 그리고 윤 대통령 형사소송부 구속사유에서 말하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처럼 1년 4개월 동안 증거인멸을 도모해온 이런 사례가 있었나 대한민국에? 없죠. 10여 건의 사건에 예. 매일같이 증거인멸을 획책하고 도모하고 시도를 보낸다고요. 그럼 구속사유에 제1 구속사유에 딱 해당이 되고 제2, 제3의 구속사유 없어요. 도망할 우려 그거는 뭐 이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은 중대사건이냐 아니냐가 이거 이상 중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이상으로 중대사건이 어디 있냐가. 그다음에 이거 이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한 사건이 대한민국의 그렇죠. 헌정사에 있느냐. 그런데 이거예요. 왜 잡아놓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악랄한 피의자가 국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혼돈에 빠지고 자신을 뺀 168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포로로 하고 그래가 매일 거짓말 폭탄을 쏘아대고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남대문 앞 그 광장에서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다 그래요. 그러게요. 할당량까지 내렸더구만요. 명령을 했더구만요. 지금 그 사람 일련의 행위를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 내란 선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일 아마 내란 선동의 극단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야지. 할 수 있지. 아니 할 내란 수 있지. 선동인데 그 주모자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 건 저 면책 사유에도 안 되는 거 안 아닙니까? 되는 내란 선동의 경우는요. 면책 이게 특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생각은 아마 이럴 거예요. 속으로 간절히 비는 거는 이게 2019년 10월 3일 날 광화문에 이게 당군들의 최대 인파가 모인 일이 있잖아요. 네. 그때 조국 사태가 대칭해서 우파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내일도 남대문에 그처럼 모여가 이게 서초동
이나 용산 쪽으로 이게 시위대가 향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우선 검찰청 앞에서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여고 검찰청 청사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벽돌로 지은 집이라도 워낙 사람이 많이 밀려가면 부서질 수가 있거든. 그럼요. 예. 이렇게 갖고 해서 건물이라도 훼손해가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랬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인원 동원 명령을 내렸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재명이. 그렇지. 아, 그러면 그건 분명히 아이, 내란죄잖아요. 내란 선동이잖아요. 내란죄지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지경이 되면 그 현장에서 잡아가면 되죠. 그렇지. 그 내란 선동이 아니라 그 지경이 되면 내란죄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란 선동죄야. 예. 내일 집회 그 자체가 내란 선동 선전장이 된다고. 예. 그걸 주최한 자들 그냥 뭐 부안해동에서 따라온 사람까지 처벌할 수는 없고 주최한 자들 민주당이잖아요.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민주당의 핵심 간부들은 내란 선동 선전 행위고 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을 이게 정신병적 입장에서 위기에 빠뜨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기에 차단하는 방법은 이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게 치유의 제1방법이다. 네. 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왜 저걸 못 쳐넣냐 이러고 아, 국민들 진짜 공황장애에 걸릴 판이에요. 윤석열 정부 뽑아줬는데 예? 한동훈 신드롬까지 일으켜줬는데 뭐 하는 거냐?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아니 뭐 이런 놈의 사법질서가 어디 있어요? 국민들은 요만한 죄 하나 줘도 다 벌금 매기고 저 신호 위반에도 벌금 매기고 뭐 사기 요만한 100만 원, 200만 원만 사기 쳐도 다 감옥 쳐넣으면서 조 단위로 사기 친 놈이고 국가 이 북한에 돈을 갖다 퍼준 놈인데 저렇게 설치게 내두는 게 이게 검찰이냐 이겁니다. 너무 답답해요, 윤석열 대통령. 저희 실망입니다. 이제는 실망 쪽으로 가요. 너무 해결을 안 해주니까. 지금 이 대표 네.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 표정 보셨습니까? 네, 네. 의욕은 그러니까. 얼빠진 표정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내가 앞에 한 말, 그 다음에 이 대표가 하는 말이 들으면서 내가 지금 멍해져 있어. 어찌 이런 나라가 그러게 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제가 이제 끝나고 문 바깥에 나가면 이 서울 공기에 네. 이게 이재명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 아, 이 환상 같은 게.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죠? 대통령과 검찰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란죄로 즉각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